불하 블루지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제말V 시즌2 합판 평탄화 리뷰하려고 나왔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자체는 패스를 하고 제가 평상시 어떻게 다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안내해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약 1.3인용 이런 식으로 평탄을 해서 다녔고요. 오키도 여기 잘 걸어 다녀요. 이게 이중 코팅인데 약간 논슬립이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오키도 잘 걸어 다니는, 이거 보세요. 되게 잘 걸어 다니죠. 원래는 합판 위 미끄러서 안 걸어 다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 뒤에 이렇게 끈으로 약간 조금 불안하죠. 이렇게 합판 3개를 연결해 놨는데요. 원래는 현재 남은 합판 짜투리가 2조각이에요. 2개만 연결해 두고 다니면 되는데 지금 저는 전자레인지 받침까지 있기 때문에 총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설계는 합판을 다 이 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합판을 전체를 넣으면 딱 맞춰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합판 일부만 넣으면 딸그락하는 소리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자리에 합판보다는 상시의 짐을 놓기 위해서 저 자리에 합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약간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유사한 세팅으로 하고 다니시고 싶다면 제말V에서 합판 구매하실 때 벨크로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벨크로 많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전체를 좀 단단한 벨크로로 한번 딱 묶으면 되거든요. 딱 한 줄만 묶으면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약간 고무줄 같은 탄성이 있는 거여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제말V에서 괜찮은 벨크로 있거든요. 그거 얻으셔가지고 한 바퀴 딱 감으시면은 수납은 괜찮게 딱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고요. 뒤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거를 이렇게 치우면 밑에 공간도 사실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무시통 히터 배관이랑 이렇게 무시통 히터 기름통이 있는데, 무시통 히터 기름통만 없으면 하단은 수납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저 밑에 합판도 하나 더 깔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인데,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죠.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길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짐이 이렇게 쏠려서 일로 넘어오질 않더라고요. 짐이 넘어오지 않아서 혹여라도 트렁크를 열었을 때 짐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안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좋죠. 오키는 또 대시보드 위에 올라갔어. 이번엔 측면에서 볼게요. 지금 약간 불안불안하게 세워놨는데 사실 운전할 때 이렇게 세워두진 않았어요. 밑에 짐을 하나 넣어서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뭐 완전 고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정을 해서 다녔고요. 밑에는 네드님 배터리 있네요. 그리고 220 콘센트도 있고, 저는 충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촬영 때문에 장비 충전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멀티 USB 충전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하나 놓고, 또 앞쪽에도 있고 이걸 여러 군데에 놨습니다. 정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면에 아무것도 없고 다리 하나가 밑에 있죠. 이 다리는 어차피 여기서 끼워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뒀습니다. 지금 저는 6대4 시트고 6대4 시트 모양대로 이 합판이 쪼개져 있거든요. 이쪽이 6이고 이쪽이 4죠. 보시면 원래는 대부분이 5대5로 잘라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잘리는데 앞쪽을 봤을 때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인 평탄했을 때 공간 좀 좁아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이렇게 제가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이쪽에 컵홀더니 이런 보관함 같은 거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5대5가 되면 딱 거의 합판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얘하고 거의 닿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밑으로 넣어야 돼. 얘는 특히 높이가 낮아졌잖아요.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오면은 손을 넣기 좀 수월한데, 얘는 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5대5로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사실상 이쪽 이용이 거의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4, 이쪽이 6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때 이 합판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만약에 측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처럼 이렇게 합판을 상시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이 합판이 밀려서 사람에게 육체적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돼요, 실제로. 왜냐면 좌측에서 받았을 때 차가 굉장히 움푹 들어가면서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합판을 좀 거리를 띄워놓은 게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거든요. 제말V 대표님께서는 가급적 이 합판은 빼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말V 합판 평탄화 시즌2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간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1.5인분 세팅이 안 되고 약 1.3인분 정도 세팅이 돼요. 이 공간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 채우려면 시트를 뒤로 젖혀서 평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여기를 채울 수 있게 만들면 사람들이 누구나 여기를 채우고 싶어 한다. 1인 평탄 하신 분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인 평탄을 하는 분은 사실 여기를 채워도 좋은 게 없는 게 평탄을 하려면 다시 채운 걸 빼야 돼요. 빼고 얹고 다시 넣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로워서 아예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 평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채워두고 생활하시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후방 충돌이 된다고 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합판이 밀려오잖아요. 운전석 의자를 밀면서 탑승해 있는 사람에게까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쫙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띄워놓는 것을 현재 원칙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 보조석도 마찬가지인데 동승자를 탑승하기 위해서 보조석을 올리려면 이 합판 하나만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합판 2개를 빼야 돼요. 그러면은 다리까지 빼야 되고 그래서 조금 번거롭게 되거든요. 물론 하단 수납 공간이 굉장히 길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장점보다는 그래도 의자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조석에 사람을 태울 때는 이 합판 2개를 다 빼서 평탄화를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녀서 안전상에서 생기는 이슈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최대한 이 합판은 최소한 빼고 다닐 예정입니다. 이 합판 2개를 다 빼기엔 조금 번거롭고요. 하나만 빼더라도 측면 사고가 났을 때 합판이 밀렸을 때 데미지가 오는 게 이쪽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올 수 있지만 이쪽은 의자에서 한 번 또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올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쪽 하나는 빼서 다니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쪽 하나 빼는 거는 그냥 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빼고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동안 세팅에 대해 알아봤고 6대사 시트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전체 평탄을 하고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운전석 의자를 앞으로 밀고 평탄을 해봅니다. 합판이 지금 쪼가리가 3쪼가리인데 이걸 어떻게 잘 가지고 다닐지는 앞으로 제가 이겨내야 할 숙제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뒷면이네. 어떤 순서로 어떻게 놔서 어떻게 가지고 다닐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게 2번째 거고 전자레인지 대네요. 운전석 시트를 접는 게 얼마나 편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의자를 최대한 위로 올려야 합니다. 이게 정말 설계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의자를 최대한 위로 올리는 게 좋아요. 저는 이미 올라가 있네요. 올린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되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돼요. 보시면 거의 스치듯이 통과가 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다리 2개 먼저 챙겨갖고 이거 맨 앞에 있는 다리예요. 놓고 가운데 다리는 아까 여기 있었는데 가운데 다리 잘 놓고 2번째 합판 얹어 봅니다. 방향이 이렇게. 이쪽은 이미 보조석 쪽에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이 쉬운 편이에요. 근데 지금 연결이 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의자 시트를 낮춰야 돼요. 약간 낮추고 껴줬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첫 번째 뒤로 돌려서 이렇게 얇은 다리가 가운데로 가고 좀 끝쪽에다 놓는 거네요. 이렇게. 핸들을 위로 올려야 합니다. 올리고 다리에 맞춰서 끼우고 됐다. 이 다리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끼우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안쪽에서 팔을 넣으면 되더라고요. 손이 딱 닿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맞게 돼요. 적당히 맞추면 됩니다. 그럼 평탄을 완료했고 전자레인지 대까지 한 번에 설치해 볼게요. 전자레인지 대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걸 받치면 되고요. 저처럼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걸 빼고 이렇게 놀랬지 미안해. 이렇게 고정이 됐고 이 다리 지지대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향후 더 개선될 예정이에요. 지지하고 합판과 합판 사이를 연결해서 좀 더 견고하게 만든 이 장치도 하나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것만 치워두면 되네요. 자, 이렇게 평탄화 완료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치수도 한번 재보고 좀 더 디테일 살펴볼게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길이부터 잴게요. 이쪽 보조석인데 와 엄청 길다. 끝까지 오면은 2m 5cm 2m 5cm 나오고요.
가로 같은 경우도 120cm가 조금 넘어요. 이쪽에 또 굉장히 긴 곳도 있는데, 이쪽 긴 곳은 뭐 굳이 재봐야 하나? 엄청 긴데 사실 다 누울 수는 없고 핸들 밑이어서 215, 2m 1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높이죠. 가장 중요한 높이인데 이렇게 재보면 야, 확실히 86 나오네요. 내가 맞게 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재는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86.5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86.5. 지난번에 쟀을 때 85에서 85.5 나왔었는데 지금 86.5 나오고 있고 좋죠. 한 번만 조금 다시 재볼까. 내가 혼자 재면 또 약간 좀 삐뚤게 쟀을까봐 딱 여기선 86이네요. 이렇게 86 조금 넘는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에서 86.5cm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일단 짱짱해요. 일단 굉장히 짱짱한 느낌 들고 높이도 확실히 뭐 완전히 세울 수는 없어요. 완전히 세울 수는 없지만 기존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 앉았을 때 딱 체감이 돼. 바로 얼마 전에 85cm였을 때는 이게 높긴 높은데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86대니까 조금 더 괜찮네요. 확실히 1cm 1cm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키 왜 내려올 거야? 여기 미끄러서 뛰어내리긴 좀 부담됐지 오키야. 오키는 여기다가 또 이렇게 거기 있어봐. 그래서 높이 베리베리 굿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평탄의 특징이 의자를 뒤로 최대한 밀고 이 의자도 최대한 앞을 민 상태에서 평탄을 하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거거든요. 이쪽도 한번 재보면 46 나오네요. 46 나와요. 와, 46이면은 전자레인지를 가로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폴딩 박스가 이거 보세요. 가로로 들어가요. 가로가. 보통은 세로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가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 엔트 폴딩 박스가 좀 작은 사이즈요. 완전 큰 사이즈는 조금 부족해서 안 들어가긴 하는데 큰 사이즈도 넣으려면 이쪽 다리를 제거하면 딱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다리 제거하고 이쪽에 뭔가 받침을 하면 아마 큰 사이즈도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렇게 문을 큰 사이즈는 앞으로 열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이 레이라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 긴 의자나 긴 짐은 사실 차 위에 이렇게 얹거나 가로 두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두면은 조금 위에 뭐 예를 들면 저처럼 평탄화 미리 해서 다니시는 분도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두는 거 선호한다고 치면 이렇게 작은 폴딩 박스 하나 두고도 의자 같은 거 넣을 수가 있어요. 의자 테이블, 뭐 마렉스 테이블이나 릴렉스 체어 같은 거. 그러니까 좋죠. 수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납 수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열면 수납이 되는데 이 수납이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고 무시통 또 배관도 이렇게 넣었었는데 사실 이게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올바른 사용법은 이거래요. 이렇게 넣는 거래요. 근데 지금 높이가 너무 낮아져서 이렇게 넣으면 좀 안 맞는 상태예요. 안 맞는 상태고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가 미리 닿거든요. 사실 안 닿고 딱 포개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다음번 버전부터는 여기 양쪽의 사이즈를 조절해가지고 딱 이게 잘 만든다고 해요. 저는 약간 시제품 비슷하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다가 뭐 다이소에서 파는 뭐 찍힘 방지 그런 거 하나 붙여두면은 달걀거리지 않거든요. 제가 실제 이렇게 운전했는데 오늘 달걀거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두는 거 아무 상관이 없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또 이렇게 자석 수납 공간도 있죠. 보면 이쪽도 자석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짐을 수납하기 전에 매트를 살짝 깔아 볼게요. 제가 이거를 원래 사용하던 매트인데 이 매트도 조금 더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매트를 깔았을 때 실제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싶어 가지고 아이고 키야 그래 이렇게 매트를 깝니다. 완전 끝까지 밀고 있고 기존이랑 이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저는 기존 사이즈에 맞춰서 이거 재단을 다 한 건데 기존이랑 사이즈가 달라져서 살짝 멘붕이긴 합니다. 이쪽 보면 전혀 안 맞아. 어떻게 새로 잘라야 돼? 새로 사야 되나? 자 이렇게 매트를 깔았어요. 저는 매트를 깔 때 이렇게 끝까지 깔거든요. 그래서 약간 들쳐서 이 짐을 꺼내서 이용합니다. 물론 이렇게 올려놓는 게 이 정도에 놓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가끔 오키가 끝자락을 막 밟을 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두면 떨어지진 않아요. 오키가 조금 불편해도 오키 워낙 가볍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서 끝에 라운딩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고요. 쭉 앞으로 오면은 이제 앞이 좀 안 맞죠. 앞이 좀 안 맞아서 잘라내야 합니다. 저쪽은 오히려 더 짧아졌는데 짧아진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쪽만 한번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잘라 봅니다. 이거 다리를 먼저 치우고 잘라야 될 것 같다. 어이구 다리를 빼고
아씨, 약간 삐뚤게 잘랐네, 안쪽을. 좀 많이 잘랐네, 이번에는. 허접해. 마감이 개 허접합니다. 와, 어떡하면 좋니. 일단 됐고, 집에 가서 가위로 한 번 더 재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비벼보세요. 으라차차. 전자레인지 올라갑니다. 와, 뭐 이거야. 멀티탭 이용해도 되고, 지금도 전선을 이쪽으로 당기면 연결이 되더라고요. 와, 지린다. 공간 활용 끝판왕이에요. 물론 자는 거는 머리가 좀 저쪽인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안 미끄러지긴 하는데 논슬립 매트를 두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제가 후면 수납을 이용한다고 치면 요거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빼게 되겠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편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엄청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이용 중인데 얘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치우고 뭐 하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제발 그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 얘를 살짝만 치워보고 얘는 뭐 이렇게 치워야 되나? 이렇게 치우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수납함 그리고 이 수납함 뭐가 들어가는지 말이죠. 일단 폴딩 박스를 하나 얹어 봅니다. 폴딩 박스 다들 하나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거 좀 크기가 작은 폴딩 박스인데 열어보면 뭐가 많지는 않고요. 먼저 비닐봉투, 무시통에터 배관 이건 뒤에다가 두면 되고, 그리고 우비예요. 우비 정말 가끔 깜빡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필요한 거, 그리고 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트로 미니 있습니다. 코비아. 근데 얘는 어디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얘는 너무 덩치가 커서 뭐 어디에도 안 들어가.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 밑에도 안 들어가고 아무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두고 이 폴딩 박스 내려 볼게요. 전선만 현재 있죠. 이거 안 쓰는 거니까 넣어두고, 우비인데 우비는 글쎄요 뭐 이렇게 넣으면 이쪽으로 넣을까? 우비는 자주 사용 안 하니까 이쪽에다 둘까? 이렇게 이 밑에다가 이렇게 감쪽 같죠? 위에다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위는 공간이 조금 높이가 낮고 밑으로 갈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거 약간 윗부분에 이렇게. 이거는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 놓는 거니까 올려 놓고도록. 그러면 짐을 이쪽하고 이쪽에 넣어 볼 건데 무슨 차이냐, 이쪽은 조금 더 넣는 공간이 조그맣고 이쪽은 크다 이런 차이도 있지만 이쪽은 밖에서 꺼내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아마 큰 짐을 좀 바깥에서 넣을 때 이쪽을 좀 더 활용할 것 같고 이쪽에 조금 더 자잘한 짐을 넣을 것 같거든요. 먼저 아크 스토브, 그 다음에 이소가스, 전자레인지 용기, 그리고 바람막이에요. 지금 애매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아크 스토브를 이용하려면 이소가스가 필요하고 바람막이도 함께 세트로 이용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직화로 사용하는 미니 로스터까지 포함하면 되는데 지금 미니 로스터가 안 보여요. 이걸 넣을 겁니다. 이소가스가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딱 들어가네요. 이야, 딱 들어가. 그리고 리액터 딱 들어갑니다. 감쪽 같죠? 바람막이도 딱 들어가고. 다 밑으로 내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요거 큰 이소가스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 케이스가 없으면 들어가려나? 케이스가 없어도 뭔가 애매해요. 애매하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아쉽다.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작은 거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고기 직화 세트 넣었고 전자레인지 용기 들어갑니다. 감쪽 같죠? 들어가요. 물론 좌우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 저는 가운데다 좀 칸막이 같은 거 둘 거예요. 왜냐면 칸막이 같은 게 있으면 긴 짐을 넣을 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칸막이가 없으면 짐이 막 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칸막이 둘 예정이에요. 일단 임시로 이거라도 살짝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내가 생각했지만 좋은 것 같아요. 길이도 딱 맞아. 어떡해. 와, 지렸다. 자, 그리고 2단 우드 쉘프하고 그다음 다이소 수납함이 있는데 요건 일단 그대로 둘게요. 이 위에 올려둘게요. 안 그러면 기스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오키 밥그릇, 물그릇, 제 뭐 카메라, 짐벌 일단 두고, 줄자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갖가지 짐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어요. 수저스는 뒤에다가 둘 거고, 이건 제가 상시 충전해야 돼서 차 안에다가 둘 거고, 과자네요. 과자는 뒤에다가. 그리고 이것도 뒤에다가 둘 거고, 오키 매트인데 제가 사용하는 거죠. 이건 두고, 핸들 테이블이니까 차 안에 있어야 밥 먹을 때 편하고, 앞으로 가지고 다니는 후라이팬, 햇반, 오키 목줄은 여기다 두면 되고, 그래서 이 박스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이 하단에 수납하기 전에 이 하단에 물건을 넣으면 물건이 굉장히 딸그닥 거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 제말비 합판 평탄화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캠핑카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에다가 물건 넣으면 운전할 때 딸그닥 거립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안에다가 넣는 거죠. 눈대중을 대충 하고 있는데, 길이는 그리고 좀 약간 좀 직선으로 안 잘려 있어서 반으로 접어서 안 접고 그냥 넣나? 괜찮은데요? 뭐 마감은 후진데 마감 겁나 후진데 이렇게 안에다가 놨어요. 그럼 조금 소리가 덜 나겠죠? 그러면 하단에다가 짐들을 놔볼게요. 저는 좀 식료품 이쪽으로 두고, 요것도 세트로 이렇게 둡니다. 이쪽에 두는 게 편한가? 이건 이쪽으로. 이거 안 들어가나? 이거 안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네요. 딱 들어가. 여분의 물티슈도 넣을 수 있고 후라이팬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 후라이팬은 메인은 아니고 가끔은 조금 더 많은 양으로 뭐 요리할 때 쓸 거여서 예비로 가지고 다닐 거예요. 딱 넣고, 식료품들 넣고, 예비 물티슈가 하나 더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다가 두고, 그리고 인덕션도 들어가요. 선풍기는 여기다 걸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선풍기인데, 이 선풍기는 좀 애매해요. 어디에도 안 들어가. 얘는 참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두고, 자, 파워탭은 밑으로 내려두고, 이 선풍기를 여기를 안 보여드렸네요. 이쪽은 식기류 관련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넣어놨거든요. 라면 포트 안에 각종 접시 그릇 있고, 컵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커피 포트, 그 다음 전선, 그리고 뭐 커피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있어요. 지금 높이도 보면은 밑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막 쌓아놓으면 또 뺄 때 다 치우고 빼야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선풍기까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풍기 이렇게 넣고, 뚜껑 닫고, 그리고 추가적인 짐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영아님께서 후원해 주신 가방이거든요. 이디야 가방. 여기다 각종 램프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짠 열고 지퍼까지 따라락 열면 이렇게 생겼는데, 좌측에 발뮤다 랜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산 램프,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자작한 거 있고, 또 유사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들, 지금 몇 개 없지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잠궈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는 게 부탄가스랑 봉투, 여기다도 넣습니다. 잘 들어가요, 그냥 짐이. 좋다. 다 들어가고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전 또 다른 선풍기가 있는데, 뭐 허리춤에 차는 선풍기인데, 저는 이거를 라이브 할 때 핸드폰 씻기는 용도로 사용해요. 이렇게 꽂아두고 여기다가, 이 박스는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팩망치랑 자석이 있어요. 이건 밑에다가 둘게요. 공간 완전 넓죠? 여기다 이렇게 빈 박스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볼게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지. 이거는 앞좌석에다 이렇게 두고, 키친타월, 뭐 자석, 이것도 여기다가 둘 수 있나? 이렇게 좀 많이 안으로 넣고 이렇게 둘 수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짐을 이렇게 대부분 넣었고요. 후면에다가 짐을 많이 넣었죠. 그리고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후면에다 많이 넣은 이유는 후면은 이렇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 물건 꺼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후면에다 가장 많이 넣었고요. 이쪽은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넣었습니다. 이쪽은 지금 아무것도 못 넣었죠. 아직은 아무것도 못 넣었고 차차 넣을 예정이에요. 뚜껑을 닫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빗자루, 이거 어디에 놔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뒤에다가 그냥 놓으면 됩니다.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 지금 뭐 미니 아이스박스랑 몇 가지 짐들이 있는데, 보조석 맨 앞에 합판은 나중에 이동할 때 뗄 거지만, 일단 오늘은 평상시 예전에 다녔던 모드로 그냥 놔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이쪽에 짐을 안 놔야 됐었어요. 왜냐면 평탄할 때 합판을 드러내야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쪽에 그대로 짐을 두면 돼요. 완전 많이 좋아진 거죠. 자, 이 충전은 이쪽에다 두기도 하고 저쪽에다 두기도 하는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거를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깔 때 편의성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반만 깐 상태,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어두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실제로 제가 얘를 보통 여기다가 두고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도착했을 때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죠. 이동 중에는 오키 담요를 이렇게 맨 끝에 깔아서 합판끼리 달그닥거리는 걸 좀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키 밥이랑 물그릇, 오키 매트죠. 그 다음에 요거 선 연결해 두고, 저는 이동하면서 유튜브 촬영 장비 같은 거 다 충전하거든요. 저는 카메라 같은 거 전부 다 차에서 충전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탭을 두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테이블, 좌식 모드로 사용하고 바깥에서 사용하는 건데, 요건 안쪽에다 넣을게요. 우와, 이게 이렇게 들어가네. 공간 지린다. 이거 가로로 놓고도 이게 또 들어가. 그러면 세팅 완료된 모습 보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공간 완전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와, 높이도 확실히 체감이 되고, 넓이가 진짜 넓거든요. 사실 너무 넓어서 오히려 걱정돼요. 왜냐면 제가 러그가 좀 더 넓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밑으로 내릴 틈이 별로 없어.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일 정도로 넓게 제작이 되어 있고, 뭐 길이는 뭐 충분하고 높이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죠. 그러면 이번 진짜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할 때 과연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스박스를 뒤로 가져가고, 오키 밥통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워탭 두고, 이걸 접어야 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만 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팅을 안 건드린다는 거죠. 세팅을 거의 안 건드리고 있고, 다만 요 매트를 접긴 해야 되네요. 지금 합판은 6대4로 되어 있고, 이 매트는 5대5예요. 제가 5대5로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접어야 합판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판을 빼는데 가운데 거 먼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힘으로 빼지 말고 여러 번에서 합판을 하나 빼. 합판을 어디다 잠깐 놔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합판도 잠시 놔야 하고, 다리 2개,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올리기 전에 다시 펌프를 해서 시트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와, 지렸다. 와, 기존에 배운 거 진짜 엄청 편하네. 전자레인지대를 마지막에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이 합판을 빼면서 여기다 이렇게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놓는데 어떻게 놓는 게 좋을까? 이렇게 길게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2번이 먼저 빠지는데 이게 좋은 방법일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방법일지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렌즈를 옮깁니다. 렌즈는 이제 밑에다가 안 두고 위에다가 두려고요. 왜냐면 바로 위로 올릴 거니까. 자, 이것까지 빼고, 작은 다리 2개, 그리고 아주 작은 부속품 2개, 이렇게 4개의 부속품이 나와요. 앞좌석에다 두면 편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를 옮기고, 더 단단한 고정끈이면 좋겠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기스를 유발시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오이고 일단은 뭐 되긴 했는데 흔들리면서 기스가 날지 자신이 없네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는 안에다가 넣었고, 전자레인지만 뭐 앞으로 쏠리지 않게 잘 두면 끝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키 이렇게 여기다 두고 오키랑 같이 집에 가야죠. 이렇게 짐 정리 마쳤습니다. 한번 총평해 볼게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레이 전용 합판 평탄화는 완벽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차들은 1열을 앞으로 밀고 뒤에 평탄을 하잖아요. 간단해. 구조가 간단하고, 거기서 나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좀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레이 같은 경우는 이 1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1열 때문에 모든 게 생긴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조석을 앞으로 접을 수 있지만 운전석은 뒤로 접히잖아요. 1열까지 다 이용해 평탄화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1인 평탄화 하길 원하십니다. 1인 평탄화 하고 다니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뒤에 1.5인까지 만들어주면 편하겠잖아요. 물론 안전은 차치하더라도. 근데 어떤 분은 2인 평탄을 한대요. 그럼 2인 평탄을 하려고 하면 운전석을 뒤로 젖히려면 저 0.5인분은 없어야 편하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빼야 편해요. 의자를 뒤로 제끼는 거 생각하면 미리 이렇게 평탄을 안 해놓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1인, 2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 평탄화에서는 뭔가 완벽함을 찾기는 힘들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가진 대신에 의자를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거고, 0.5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자를 제끼는 게 쉬운 거고, 또 수납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높이가 높아진 거죠. 이런 식으로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취할지, 나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저의 경우는 간편함이죠. 그 간편함이 어떤 간편함이냐 하면은 2인 평탄화를 간편하게 하는 거를 현재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1인 평탄화 제가 할 만큼 다 했고 2인 평탄화 할 때 아무래도 넓어 보이고 실제 생활하는 것도 넓으니까, 그래서 저는 2인 평탄화를 깔끔하게 하는 걸 현재 선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이 JMRB 평탄화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기존에 사용했을 땐 경첩식이 더 편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게, 위에 짐을 지금 저는 막 올려놨잖아요. 경첩식은 접어놓기 때문에 위에다가 짐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경첩 펼쳐서 깔아야 되는데 짐이 있으면 짐을 다 치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이 조립식은 조립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끼워야 하는 그런 약간의 난이도는 있지만, 대신에 짐을 저렇게 편하게 둘 수가 있어요. 이 합판 평탄을 할 때 스트레스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쪽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 보조석 라인 같은 경우는 6대4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좁아요. 4쪽이기 때문에 그냥 솔캠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좁을 수도 있어요. 머리를 이쪽에 두고 자기엔 좀 좁아졌습니다. 머리를 반드시 저쪽으로 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는 또 안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좀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때 내 몸이 조금 안전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또 그런 세팅이에요. 그리고 2인 운전할 때 보조석 쪽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 보조석 의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합판 2개를 다 빼야 해요. 다른 합판은 앞에 컷만 빼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단이 있는데 앞에 컷만 빼는 경우는 조금 더 편리해서 조금 더 손쉽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 수납 공간이 좁아요. 물론 앞은 조금 넓어지는데 의자가 좀 뒤에 있을 테니까 이 수납 공간이 좁다는 또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혼자 주로 다니고 간간히 2인 하시는 분에게는, 사실 보통 이런 식으로 다닐 테니까 간간히 2인 할 때만 2개 다 빼서 조립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JMRV에서는 안전 때문에 공식적으로 0.3, 30%만 평탄화 하고 다니는 걸 추천해요. 그 이상 평탄화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이 합판이 몸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그걸 뭐 굳이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합판 평탄화예요. 일단 재질이 2번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재질이 느낌이 훨씬 좋아요. 기존 것도 제가 갖고 있잖아요. 물론 좀 중고이긴 하지만 이쪽에 더 따뜻한 느낌이 들고, 또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게 이게 또 논슬립이에요. 그래서 5키가 걸어 다니는 데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아까 보면 되게 잘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리거나 다리에 이음새 부분 전부 다 517이 되어 있어요. 손으로 직접 다 마감해가지고 사포질하고 뭐 샌딩하고 다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 있고, 이 합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건 되게 좋은 합판의 느낌이 들고 결국 생활하는데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후면으로 봤을 때 저렴한 무시통 히터 이용했을 때 이 무시통 연료통 여기다가 매립해준 센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 기름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하단도 수납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제가 항상 의자 같은 거 두고 다니는데 너무 긴 건 불가능하고, 테이블이나 의자 중에서 너무 길지 않은 것들 혹은 뭐 이런 박스 같은 거 여기다가 두고 다니거든요. 이 수납도 굉장히 좋고, 아까 보여드린 이 하단 수납들, 지금 하단 수납이 총 3군데가 생겼잖아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전에 이쪽에다가 넣은 수납만 해도 이 작은 박스 1개 분량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저쪽에 넣은 것까지 하면은 조금 큰 박스로 넣어야 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걸 다 박스에 넣어 봤기 때문에 박스 하나는 다 안 들어간 양이에요. 제 작은 폴딩 박스에는 다 안 들어간 양을 지금 가볍게 넣었어요. 넣고도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캠핑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욱바님 영상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이 캠핑카랑 제 차의 차이가 뭐냐,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높이가, 캠핑카 좀 더 높아요. 아무래도 의자를 다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좀 편리성, 뭐 버튼 같은 거 눌러서 스위치를 뭐 전등을 켜거나 그런 편리성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약간은 따라잡았어요. 높이가 전보다 좀 확보가 되었고, 물론 캠핑카만큼은 아니지만 전보다 훨씬 확보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편의성도 수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따라왔습니다. 하단 수납이 이렇게 여러 군데 생겼기 때문에 말이죠. 앞으로는 이제 전등이랑 DIY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3-4가지 더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뭐 이건 캠핑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전자레인지 거치대. 이게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많이 번거롭진 않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뒤에 수납하면은 장단이 있어요. 뒤에 수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는 대신에 뷰를 가리고 공간도 차지하잖아요. 앞에다가 두니까 설치할 때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는 대신에 공간 진짜 활용도 끝났잖아요. 꼭 전자레인지에 올려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수납이 확장이 되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여기에서만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확장이 되는 개념이고, 그런 가운데 서랍도 열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야말로 A 캠핑카에게 딱 맞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전자레인지 거치대는 물론 제말비 의견이었고, 이렇게 만들게 된 거는 뭐랄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말비 기준에서는. 왜냐면 여기서는 정말 다 만들어 주거든요. 요걸 제가 영상에서 말씀 제대로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생전 처음 보는 차를 갖다 줘도 만들어 주고요. 뭔가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다 해줍니다. 물론 되게 고객의 니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다른 데 가보면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제말비에서는 다 해주거든요. 전자레인지 거치대 같은 건 여기서는 그냥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제말비라는 훌륭한 회사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합판 평탄환을 결국엔 얹었고, 앞으로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기존 합판 평탄들보다 조금 비쌀 건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합판부터 비싼 합판이에요. 기존의 다른 회사들에서 저도 다 사용해봤잖아요. 그 합판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합판을 이용하고 있고, 최대 길이 나오고 최대 폭 나오고 높이 맞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신 데다가 의자까지 다 개조하니까, 그리고 뒤에 수납함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 다 짠 거고 조립한 거잖아요. 박스, 그 다음에 자석 붙여가지고 뚜껑 여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은 이상한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높은 가격인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해서 예전 영상 보면 항상 저렴하게 장비를 썼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비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배터리도 중국산 100A 썼다가 지금 국산 280A 사용하고 있죠. 합판 평탄화도 다른 저렴한 거 쓰다가 지금 비싼 거 사용하고 있죠. 어닝도 나중에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결론은 저렴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비싼 게 좋긴 합니다. 비싼 값어치가 있어요. 높이 훨씬 확보하고 수납 공간 캠핑카만큼 이렇게 탁월한데, 저라면 높은 가격 지불하고 더 편하게 생활하는데 한 표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판 평탄을 예전에 할 때만 해도 평탄을 검색해도 뭐가 없었어요. 차박 제작소랑 뭐 한두 개 있었어. 그 이후에는 합판 평탄한 회사들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한 거고, 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납을 해주거나 이런 평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시 선택한다, 수많은 합판 평탄 중에서 전 당연히 현재 이 시즌2 제말비 합판 평탄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 추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요. 여긴 집 근처였고요. 저는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장비 충전을 다 시작해요. 장비가 워낙 많아서 충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충전 걸고, 아이폰은 집으로 가져가니까 아이폰은 집에 가져가고, 안드로이드 폰도 아예 그냥 차에 놔둬요. 집으로 가져가면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갖고 왔네 안 갖고 왔네 하기 때문에 차에서 대부분 충전을 합니다. 오키야 딱 자기 올 차례인 걸 아네요. 미끄러. 다칠 수 있어. 오키야 들어와. 어디 가려고 그래. 여기 들어와. 이동할 거야. 그러면 집으로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